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해 세계 경제를 통제하려 한다면서 동맹들이 함께 공조해 대응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 증시 라이브의 장혜진입니다. 오늘 앞서 저희가 헤드라인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잠시 차질이 있었지만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 무역 협상의 최종 타결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열흘 내로 어느 정도의 가닥이 좀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도쿄에서는 한미일 이 3국의 경제 대화가 열리며 재계 총수들과 또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의 영향일까요?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는 탄력 있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특히 그 안에서도 오늘 한국이 강하게 탄력을 받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장중 기준으로 또 한 번 경신을 했습니다. 1.68%를 상승하면서 저희가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700선을 돌파한 이후에 3,720선까지 올라서면서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흐름들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도 어제장 상승한 데 이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0.6%의 상승으로 현재 48,000선 목전에 두고 있고요. 호주 증시 오늘 강하게 움직입니다. 1%대의 상승으로 9,000선 눈앞에 두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오늘 한국 지수를 이렇게 강하게 끌어올린 데는 역시나 두 주요 총수들의 움직임 때문이었을까요? 두 형들이 나란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97,000선까지 터치를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SK하이닉스도 3% 넘게 올라주면서 436,500선 터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두 반도체 대장주들이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리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려는 움직임과 함께 아시아 증시의 분위기 저희가 또 한번 진단을 내려봐야겠죠? 수요일 아시아 증시 라이브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비욘드 더 헤드라인스는 중국, 미국 외 시장으로 수출 다변화 총력, 미중 무역 갈등, 내수 부진 속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나서나라를 주제로 흥미로운 소식을 한번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방송 중에 중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물가 지수가 큰 폭의 변동을 보이진 않았지만 예상보다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중국 광저우에서는 캔톤 페어가 한창입니다. 저희가 이런 물가 지수와 연결해서 이 행사를 한번 함께 분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캔톤 페어는요. 올해로 138회째를 맞이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이 미국 외에 새로운 수출 시장을 찾기 위한 탈미국 생존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람회 소개를 살짝 해드리면 이제 우측에 그림이 살짝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저희가 흔히 코엑스나 이런 박람회를 가보면 볼 수 있는 그런 흔한 풍경입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32,000개의 기업이 참가를 했고요. 20만 명이 넘는 해외 바이어가 등록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스마트폰, 전기차, 기계공구, 다양한 산업군이 미국 대신 아프리카나 유럽, 동남아 시장을 겨냥한 판로 개척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155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엄청나게 큰 규모의 전시장에는 신흥국 바이어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현지 언어로 된 라벨을 붙이거나 아랍어라든지 러시아어 안내판을 세우면서 현지 맞춤형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실제로 처음으로 방문한 이 바이어는 이 행사를 알게 된 계기가 소셜미디어 광고였다라면서 스마트폰과 인쇄 장비 등 다양한 상품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관세 충돌로 불확실성이 커지자 이번 박람회를 새로운 수출 시장의 테스트베드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수출 판도에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지난 4월부터였죠. 미국에서 강경한 관세 노선을 타기 시작하자 미국과의 미중 무역 갈등이 깊어졌죠. 따라서 미국향 수출은 줄어든 반면에 그 자리를 아세안 지역과 아프리카에서 채워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 중국의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요. 지난 9월에 중국의 수출액은 3,285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8.3%나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당연히 상회하는 수준이었고요. 그런데 이게 다 누구 덕분이었냐? 바로 아프리카였습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56%나 급증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아세안 국가로의 수출이 16%, 전기차나 농축산물을 두고 무역 분쟁 중인 유럽연합에 대한 수출도 14% 늘면서 사실 미국향 수출이 줄어든 부분을 크게 상쇄를 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비미국 전략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워낙 큰 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배터리 충전기 제조업체 바이더 일렉트로닉의 왕웨이강 대표는 미국 관세가 50%를 넘어서 수출이 크게 타격을 받았다면서 일부 생산 시설을 그래서 이제 베트남으로 옮기려고 시도를 했지만 베트남도 트럼프 행정부의 20% 관세 대상에 포함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공장을 옮겨도 관세는 따라온다라는 현실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물류장비 기업 스택스 관계자도 아프리카 시장은 유망하지만 아직까지는 수동형 제품이 주력이라 전동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이제 첨단 기술 분야까지는 아마 진출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에 시장 다변화의 길은 열렸지만 소득 수준이나 기술 격차 그리고 시장 구조의 차이로 인해서 단기간 내 미국 시장을 대체하기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의 근본적인 고민도 여전한 상황이죠. 중국 내 시장은 공급 과잉으로 디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실제로 어제 발표된 중국의 9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마이너스 2.3%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9월뿐만이 아니었고요. 무려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내수 침체로 기업들은 수출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도 가격 경쟁이 치열한 만큼 그 상황이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일부 전기차 업체는 4대를 사면 한 대를 무료로 주겠다. 이런 정책까지 펼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파격적인 판촉을 내걸고 있지만 그만큼 기업들의 운영 환경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가 여기서 좀 캐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수출의 버팀목 시장은 다변화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지만 세계 경기 둔화와 미중 갈등 속에서 그 전략은 여전히 좁은 다리 위에 균형 잡기와 같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중국의 이번 수출 전략은 단순히 미국을 대신할 시장을 찾는 차원을 넘어서서 세계 공급망과 무역 질서의 재편이라는 더 큰 흐름 속에서 저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캔톤 페어의 성과가 탈미국 의존이라는 숙제의 해답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 전 세계가 한번 주목하면서 흐름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 및 시장에 대해서는 잠시 후 저희가 라운드 테이블 코너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진단을 내려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이제 일본 증시로 들어가서 그 안의 분위기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정 캐스터, 지원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자,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늘 한국이 더 강한 탄력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일본 증시도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어제장 분위기 어땠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어제 일본 증시는 드디어 거친 비바람이 뒤에 햇살이 비춘 듯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는 1.76% 상승 마감했는데요. 장중에는 900엔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토픽스 역시 나란히 상승세를 함께하며 그동안의 무거웠던 발걸음이 조금은 완화된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8월 도매 매출은 경기 흐름을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선행 지표 중 하나인데요. 전월 대비 1.2% 감소하며 기업 간 거래 흐름이 다소 둔화된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동안의 악재 속에서 이번 반등을 이끈 건 크게 두 축입니다. 첫 번째는 하이테크주입니다. 전날 ASML 깜짝 호실적 발표로 분위기가 바뀌면서 일본 시장에서도 소프트뱅크, 어드반테스트, 후지크라 같은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때다 하고 힘을 낸 건데요. 전날 매도 포지션을 잡았던 해외 투자자들도 다시 사들이며 기술주 전반에 불이 붙은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보통 엔화가 강세로 전환되면 전통적인 수출주는
주춤하지만 어제 히타치는 글로벌 AI 인프라 테마에 힘입어 그 흐름을 거슬러 갔고요. 환율보다 강력한 테마가 시장을 움직인 대표 사례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내수 성장주였습니다. N9 국면에서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내수주 쪽으로 눈을 돌린 건데요. 그중에서도 일본 대표 중고 거래 플랫폼인 메르카리가 내수 성장주의 기둥 역할을 했습니다. AI 기반 검색 또 추천 기능 강화가 호재로 작용하기도 했고요. 또 10년물 국채 금리가 소폭 하락한 점도 국내 투자자들의 피난 수요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엔화도 달러 대비 151엔 선으로 강세 흐름 타고 있습니다. 10월 21일 총리 지명 표결을 앞두고 아직 정치는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거센 바람은 지나가며 전진하는 하루 보여줬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어제장 일본 증시의 진단을 또 내려봤고요. 오늘 장에서도 이러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분위기는 어떤지 자세히 또 확인을 해볼까요? 일본 정치 드라마가 주식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과연 누가 총리가 될까 다들 불안해하고 있었는데요.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재팬 225 지수는 0.71%, 토픽스도 0.7% 동반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본의 여당 대표인 다카이치 사나에와 유력 야당 대표인 요시무라 히로후미가 어제 만났습니다. 문정 캐스터, 둘이 뭘 했을까요? 둘이 뭘 했을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네. 많은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한번 결국 잘해보자 손을 잡은 거예요. 총리 뽑을 때 서로 밀어주고 아예 정부까지 같이 꾸리는 연립정부를 만들자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투자자들이 가장 앵커님 싫어하는 게 뭐였죠? 투자자들이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죠. 맞습니다. 네. 불확실성 제일 싫어하거든요. 누가 운전대를 잡을지 모르면 불안해서 투자를 못하게 되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되겠구나, 그리고 이 정부는 안정적이겠구나 하는 신호가 나오다 보니까 알겠다, 일단 믿고 가보자 하면서 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 도요타, 닛산 같은 자동차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1.87%, 닛산도 2.42%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전력회사 주가도 쭉쭉 올라주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잘 나갈 것 같았던 반도체 주식들이 오늘은 의외로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드밴테스트는 0.69%. 사실 어제 미국 반도체 분위기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덜란드의 장비회사 ASML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좋았습니다. 그러면 보통 일본도 좋을 텐데 어제 우리는 미리 올랐으니까 오늘은 좀 쉬어가자라는 분위기가 장 속에서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 또 하나의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텍센트 포토마스크라는 반도체 재료 회사가 오늘 주식시장에 데뷔를 했습니다. 이 친구 인기가 너무 많아서 아직 집까지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거래 시작도 못하고 있고요.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서 대체 얼마에 시작해야 하냐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텍센트 포토마스크, 문정캐스터 어떤 회사일 것 같은가요? 포토마스크면은 포토마스크?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포토? 유사하지만 살짝 네. 제가 그럼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바로 반도체 만들 때 꼭 필요한 틀을 제작하는 회사인데요. 올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데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포토마스크라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반도체용 초정밀 스텐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붕어빵 틀에 반죽을 부어서 우리가 붕어빵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웨이퍼라는 반도체 도화지에 회로를 새길 때 이 포토마스크라는 틀을 대고 빛을 쏴서 패턴을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오늘 주식시장에 데뷔를 했는데 규모가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 원이 넘습니다. 얼마나 크냐? 올해 일본에서 데뷔한 신인 랭킹 2위고요. 그래서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현재는 거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제 IPO를 한다는 게 왜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가 요즘 사실 일본 증시가 그렇게 뒤숭숭하잖아요. 새 총리도 뽑혔고 미국이랑 중국도 계속 으르렁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주식 사도 되나 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텍센트 포토마스크가 거물급 신인이 저 데뷔합니다라고 나타나다 보니까 만약 이 주가가 대비를 하고 오른다면 시장 좀 괜찮네라고 하고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를 하게 될 거고요. 반대로 역시 아직은 좀 힘들겠다 하면서 몸을 사리면은 전반적인 주식의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다들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장에서 그러면 어디가 오르고 어디가 하락하고 있는지 맵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을 보시면 소프트뱅크가 있는데요. 오늘 소프트뱅크는 4.15% 급등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이끌어주고 있고요. 소니는 0.25%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조업의 바로미터인 히타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타치는 오늘 2%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도요타 자동차 역시 앞서서 본 바와 같이 2% 넘게 오르면서 견조한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융 섹터가 강합니다. 미쓰비시 볼까요? 0.87% 상승해주고 있고 미즈호도 1.47% 오르면서 은행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종목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며칠째 언급되고 있는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패스트 리테일링은 약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0.36% 현재 거래 중이고 게임주인 닌텐도 역시 2% 넘게 하락하고 2.68%에 거래되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강세 분위기와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약을 해드리자면 오늘 일본 증시는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통신, 자동차, 금융 등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이 골고루 상승을 이뤄내주고 있고 건강한 강세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네,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대형주 위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그 안에서 지수도 함께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 저희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제 일본 내에서 주요 이슈를 체크해봐야 되는데요. 요즘은 사실은 일본의 정치 이슈가 워낙 또 화두가 되기 때문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어떤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을까요? 네, 우리 이야기하기 전에 눈치 게임 할까요? 1, 2. 네, 이렇게. 저희는 그래도 합이 되게 잘 맞네요. 그런가요? 네. 요즘 일본 정치판이 눈치 게임에 아주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나이 총재가 야당 대표들을 잇따라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전국의 주도권을 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먼저 다카이치 총재는 어제 3명의 핵심 인물과 연달아 회담했습니다. 가장 큰 야당인 이펀 민주당의 노사 요시히코 대표인데요. 이쪽은 전통적인 맞수입니다. 정권 교체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마주 앉는 장면 자체만으로도 이미 긴장감이 팽팽하죠. 라이벌이 한 테이블에 마주 앉은 그런 상황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번 판에 진짜 열세를 주고 있는 일본 유신회의 요시무라 히로후미 대표입니다. 너무나 정직한 반장님, 정말 정직해 보이지 않나요? 상인데요. 맞아요. 믿음직한 그런 상인데요. 이 당이 바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33석이라는 과반이 넘어야 하는데 이 자민당과 손을 잡을 경우에 중의원 465석 가운데 231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 과반까지 2석만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킹을 움직일 수 있는 나이트 같은 존재이고요. 마지막은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입니다. 이 당은 중도 실용 노선을 내세우는 스윙 보터로 보여지는데요. 결정적인 한 방은 아니지만 어느 팀이든 붙으면 판을 키워줄 수 있는 조커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8시에 유신회는 의원총회를 진행을 했는데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번 총리 선출의 방향을 가릴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새 총리는 오는 21일 국회에서 선출된 뒤에 곧바로 외교 무대에 나서게 됩니다. 26일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방일 일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 총리가 되든 직후부터 강행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한 가운데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총리 자리에 올라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네. 앞서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주셨던 중도 실용 노선을 내세우는 다마키 후보가 갑자기 급부상하고 있다라는 소식들 들려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요즘에 이 후보가 이름이 되게 많이 들리는데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당대표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버거운 사람이었는데 여당 연립이 무너지면서 이번에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마치 대상 후보가 자기인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후보에 올라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지금은 총리까지 노릴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왔는데 다마키는 원래 재무관료 출신입니다. 도쿄대 나오고 하버드도 나온 엘리트 코스를 밟았죠. 그런데 정치권에선 좀 색이 뚜렷한 편이고요. 일본 정치권에서는 입담이 좀 센 정치인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개인적인 스캔들이 많은 말 많은 정치인으로도 꽤 알려져 있습니다. 다마키는 지금까지 꾸준히 젊은 세대를 겨냥하면서 실질 소득을 늘리겠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이 지지율을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다마키 후보의 정책 방향은 돈을 더 쓰자 쪽입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 뭐 후보들의 정책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돈을 더 풀겠다라는 이야기는 새로 나온 이야기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점이 더 매력적이게 느껴진 건가요? 네, 맞아요. 이게 돈을 둘 다 쓰겠다고는 했지만 그 결이 조금 다릅니다. 다마키는 말 그대로 가계 주머니에 돈을 남겨주자는 쪽이고요. 세금은 깎고 에너지 부담은 줄이고 소비세도 낮춰서 사람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을 늘리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뭘 하겠다, 뭘 저걸 하겠다 이것보다는 국민들 지갑에 돈이 남게 하겠다 이쪽에 가깝고요. 반면에 다카이치 정부는 직접 돈을 쓰는 스타일입니다. 방위비를 늘리고 인프라를 깔고 기업에 투자해서 경기를 띄우자는 거죠. 다마키는 가게에 돈을 남기자, 다카이치 정부는 돈을 쓰자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다마키가 계속해서 부상하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들의 주머니에 돈이 더 많이 들어올 수 맞아요. 있겠다라는 생각할 생각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드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즘 분위기가 또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쪽에서도 또 차이를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통화 정책도 약간 다른데요. 다카이치는 아예 아베노믹스 계승이라서 계속 풀자에 가깝고요. 또 다마키는 풀긴 풀 건데 너무 세게는 가지 말자라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조금은 여지를 갖겠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정책 방향이 이 정도로 바뀌면은 시장 분위기도 지금 바뀌겠어요? 네, 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다마키가 되면 단기적으로는 내수 소비주, 그러니까 유통이나 외식, 에너지 이런 쪽에 호재로 보이는 시선이 많고요. 다카이치는 수출, 방위 산업이나 인프라 관련 기업에 더 유리할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돈은 둘 다 쓰겠다는 건데 누구한테 쓰겠냐는 게 다르고 어떤 방식으로 푸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은 개개인적으로 뭐 나무에 양분을 주느냐 아니면 나무가 모여 있는 숲에 그냥 양분을 뿌리겠다 이런 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어떠한 또 판도의 변화들이 생길지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저희는 아시아 증시 분위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호주 모두 다 상승부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한국이 0.6%의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3,720선 안팎에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오늘 강하게 탄력을 받으면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 상승폭을 조금은 키웠습니다. 0.8%까지 올라오면서 조금 전보다 조금 더 상승폭이 커진 모습이고요. 48,000선 위로 올라섰네요. 호주 증시가 1%대의 상승으로 9,000선 넘어서 9,086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조금 전 10시에 개장한 동남아시아 증시 분위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동남아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싱가포르는 0.24% 빠지며 4,350선 지나가고 있고요. 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소폭 상승을 보이면서 1,616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대만 가권지수 같은 경우는 TSMC 실적 호재로 반등을 했는데 지금은 0.65% 상승하며 27,450선 지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남아 개장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글로벌 주요 이슈들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해보는 라운드 테이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경환 하나증권 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저희 뭐 국경절 연휴도 겹치다 보니까 휴장일 때는 또 나름 긴장하면서 자료 준비도 하고 오. 일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일을 하셨어요? 네. 쉬셔야 되는데. 뭐 중국 이제 당대도 있고 워낙 시장이 좀 올랐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로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워낙 시장이 화랑을 띠고 있다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진단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이 중국의 분위기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지난 4월 이래로 또 한 번의 최대 봉착 위기에 지금 직면한 모습입니다. 현재까지의 미중 상호관계 추이를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자료를 통해서 이제 상호관세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상상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건 저희 5월 달에 있었던 제네바 합의 전까지 4월 달에 상호관세 부과됐을 때 양측이 뭐 극한 대립으로 갔던 시기부터 해서 현재까지 저 분홍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만약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현실화된다면 뭐 가능성이 낮다고 지금 시장은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중국이 이제 대미 관세율이 기존에 저희가 계산법에 따라서 하우스마다 좀 다르지만 저희는 대략 지금 현재 40.7% 정도의 관세율을 맡고 있다고 보고 있고 여기에 더해질 경우에 140%가 넘는 뭐 사실은 거의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해 보이는 그렇죠. 수치가 매겨질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4월 달에 2달 정도 양측의 어떤 대립이 극한으로 갈 때 수출이 실제로 100% 이상의 관세가 적용이 돼서 사실은 좀 진행됐던 경험이 좀 갖고는 있습니다. 당시에 중국은 밀어내기나 우회 수출을 통해서 수출이 그렇게 급락하진 않았는데 만약에 140%라는 관세가 11월 이후에 확정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현재 중국의 수출이 올해 분기별로 보면은 5, 6%대 증가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데 대미 수출은 물론이고 밀어내기나 우회 수출 효과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관세 충격이 연말 혹은 내년 연초부터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에 최우선 과제는 뭐 당연합니다만 시장이 지금 마치 관세라는 거는 뭐 부과되지 않고 타코 트레이딩에 좀 많이 이제 집중하고 있지만 이번 경주든 미중 회담에서 일단은 유예를 시키거나 좀 이제 확정짓는 형태로 한 40%대 확정짓는 그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관세 변화에 따른 움직임을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뭐 지표로 확인한 바로도 네. 대미 수출이 크게 줄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러한 강경 노선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수출은 조금 더 크게 타격을 받으면서 전반적인 시장 그리고 뭐 증시까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랠리가 이어졌던 중국 증시도 이에 따라서 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실까요? 일단 장세 자체가 올해 특히 이제 최근 1년 동안을 놓고 보면 중국 시장이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좀 갖게 되신 계기는 어쨌건 지난 4, 5년 동안에 디플레이션이나 유동성 함정에 빠져있던 주식시장이 최근에 이제 개인이나 기관 그리고 최근에는 심지어 외국인까지 꾸준히 들어오면서 최근 장세는 어쨌건 강세 성격 자체가 유동성 강세장의 성격을 띠고 있고 사실 경기가 대단히 좋다거나 이익이 크게 반등하기보다는 테크라든지 AI 또 중국의 선진 제조업 같은 경쟁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확인되는 과정에서 관련 주식들을 사실은 이제 주식 자체가 지난 4, 5년 동안 없었던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상호 관세 자체는 확률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140%가 아니라 40% 정도의 확정이 되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수준에서 연착륙할 걸로 보여지지만 사실 그런 일이 발생을 설사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지금 중국이 뭐 수출이나 경기에 대한 베팅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나 내수에 대한 극단적인 비관론이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소비와 투자를 하지 않고 쌓아뒀던 예금들이 주식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위험 선호도 개선에 의해서 지금 끌고 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유동성 장세가 유지만 가능하다고 가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최소한의 어떤 스몰 딜이라도 이번 에이펙에서 합의가 된다면 장세는 좀 이어질 걸로 조심스럽게 예측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에이펙이 정말 중요한 네. 관문이 되겠네요. 네. 에이펙에서 어떤 합의를 이뤄낼지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움직임도 네. 크게 변화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뭐 투자 전략 관점에서 이번 이제 무역 갈등이 이번 네. 대립 국면이 지난 4월과 네. 비교해서 뭐 좀 다르다 아니면 이런 점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하는 부분들도 있을까요? 시장은 일단 어쨌건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에서 뭐 저희가 뭐 타코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완급 조절에 따라서 시장이 지금 뭐 안도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랠리를 하고 있는데 4월하고 조금 비교를 해드리면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시장이 일단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학습 효과가 좀 생긴 부분이 있었고 당시에 이제 중국 투자자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투자자가 4월 달에 받았던 충격 자체는 상당히 컸고 거의 뭐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양측의 그 딜이라든지 협상 과정의 어떤 학습 효과를 통해서 패턴이라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은 매수 기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대응하는 측면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4월 대비 유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조금 불리한 부분도 저희가 지금 부각되고 있지는 않지만 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들은 일단 4월 대비해서 중국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도 상당히 주식 비중이 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까지 중국은 기본적으로는 국가적으로도 주식이 여전히 적고 상당히 추세 대비 예금 대비 주식이 작은 나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최근 6개월 동안 사실상 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사실 주식을 담다 보니까 뭐 신용거래라든지 거래대금이 올해 4월 달 전고점 대비해서 지금 40~50% 정도 올라와 있고요. 무엇보다 많이 비싸졌습니다. 아시는 중국의 뭐 항생지수 혹은 CSI 300 같은 지수들이 3월 달에 상호관세 맞기 전에 그 전고점이었던 밸류에이션, PER 대비해서 대략 한 15% 정도 올랐고요. 들어보셨겠지만 항생테크나 또 과창판 같은 중국의 이런 테크 지수도 사실 당시 대비해서 한 30% 정도 밸류에이션 올라와 있기 때문에 4월 대비 불리한 점은 대단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시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민감해질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중국 담당자다 보니까 중국의 어떤 시점으로 좀 말씀드려보면 중국이 이번에 생각보다 강경한 태도를 속내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7, 8월부터 중국 정부가 히토류라든지 지금 내부적으로 뭔가 준비하거나 빌드업하는 과정을 보면 물론 중국은 항상 뭐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처럼 얘기했고 결국엔 딜을 했지만 최근에 어떤 행보들 특히 공급망이나 생산력을 본인들의 어떤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야당이 없고 그냥 독당 체제인 중국 입장에서는 더 큰 그림을 좀 무리수를 두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까지 혹은 뭐 진짜 1, 2년을 보고 큰 싸움을 건다면 앞으로 이 딜이 협상되는 과정 자체가 좀 무산될 수 있는 위험도 좀 있으니까 4월 대비해서 지금 최대 악재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중국의 자신감이 좀 많이 높아져 있고 그거를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는 중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증시가 조금 원래 생각했던 패턴대로 합의가 안 되는 그런 리스크도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너무 환호하는 트레이딩을 하기보다는 어찌됐건 간에 이번 경주에서 만날 확률이 높은 양측의 딜 과정을 좀 보면서 포지션을 뭐 크게 줄이거나 혹은 뭐 확대하거나 큰 변동 없이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4월과 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에이펙 회담이 2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좀 관망하면서 네. 이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미국과 중국의 이제 갈등 상황을 봤을 때는 중국이 너무 강경한 입장을 내다 보니까 미국 측에서 당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루가 다르게 입장을 바꾸면서 이렇게 해도 당황을 안 하고 저렇게 해도 똑같은 입장을 고집하네? 라는 그런 당혹스러움들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에이펙 회담에서 과연 미중 협상이 어느 정도의 결과를 불러올지를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중국 증시 투자는 조정할 때 기회로 삼아도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갖고 있는 생각은 현재 지금 이어지고 있는 구조적인 유동성 강세장은 양측이 정말 타협 불가능한 상황까지 간다거나 경기가 지금 상황에서 정말 형편없이 더 떨어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기존에 갖고 있던 유동성 강세장의 흐름은 최소 내년 2, 3월까지는 유효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좀 중국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 중에 최근에 중국도 성장주가 좋고 무엇보다 반도체나 테크, AI 랠리 뭐 사실 미국의 장세와 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고 그 테크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들은 내수도 그렇고 소비도 그렇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전혀 주도주 역할을 못하고 있고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면적인 강세장은 아니었고 소수 성장주의
쏠리는 형태로 내년 2, 3월까지는 갈 것 같고, 지금 중국에서도 내부적으로 쓰고 있는 뭐 기술 자립이나 반도체나 AI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사실 검증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2, 3월까지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장세는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본다면 이번에 그 에이펙에서의 딜 자체가 너무 험하게 나오거나 아예 지연 자체가 아니라 그냥 관세를 최대한 확정을 짓거나 스몰 딜조차도 없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인지하고 있는 최소한의 스몰 딜과 관세를 확정하는 그 과정만 이어진다면, 이번에 혹시라도 생기는 뭐 10월, 11월에 단기 피로도나 과속에 따른 이런 테크주의 조정은 2, 3월까지 바라보신 투자자 입장에서는 살 수 있는 기회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조금 걱정하는 부분은 중국의 반도체 지수 중에서 스타50으로 불리는 뭐 본토의 과창판 지수라든지 일부 테크 지수의 경우는 하드웨어 쪽에서는 조금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값으로는 굉장히 이미 비싼 선을 좀 많이 넘었기 때문에 과속에 대한 되돌림을 10월 달에 좀 보시면서 조정이 좀 충분하다고 가정했던 11월, 12월에 진입하시는 전략도 단기적으로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좋은 무난한 방법은 여전히 규모와 어떤 투자를 유지하고 있는 알리바바나 텐센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항생 테크 지수 중심의 규모 있는 어떤 그 플랫폼 기업들이 있는 지수를 조정 시에 좀 더 집중 매수하는 전략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런 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뭐 말씀드린 그냥 홍콩 같은 경우 개별 종목을 하셔도 리스크가 과거보단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토 같은 경우는 뭐 제2의 뭐 엔비디아다, 중국판 뭐 캠브리콘, 반도체 이런 개별 주식은 투자도 어렵거니와 반도체 자체가 좀 비싸 보여서 홍콩에 있는 기술주 투자 방법의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알고 말씀드린 항생 테크 지수를 사시거나 알리바바나 텐센트가 최근에 이미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만 꾸준히 모으는 방법도 중요한 뭐 굉장히 쉬운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중국 증시에 투자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시기를 좀 설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 2월, 3월까지를 목표로 하시고 그 안에서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 기회로 삼고 한번 내년 2, 3월까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제 일부 테크주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지수를 주도하다 보니까 그런 섹터에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지금 맞는 흐름인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뭐 내년 초까지는 어느 정도의 강세장 흐름이 큰 틀에서는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근거로 들 수 있는 뭐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그냥 가장 쉽게 얘기해 드리면 4, 5년 전부터 뭐 글로벌 저희 대한민국 주요국들이 뭐 미국 포함해서요 주식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 있죠. 이미 저희는 현금을 들고 있으면 바보다, 인플레이션이다 많은 걸 겪었는데 사실은 완전히 중국은 다른 유니버스에 디플레이션 구간에 있었고 아무도 주식을 하지 않던 구간이 무려 2022년부터 사실상 2005년 연초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 한 4, 5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중국에선 내년까지 펼쳐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낮은 물가에서 이제 리플레이션 상황으로 올라갈 수 있고 없던 주식 비중을 본인들의 돈으로 채우는 과정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내년에도 중국 장을 강세장으로 보는 거는 기존에 소외됐던 주식들이 이제 내수나 전반적인 환경들이 굉장히 좋아진다기보다는 4, 5년 동안 충분히 조정을 겪었고 부동산이나 내수 소비가 이제 회복이 되고 또 중국 정부 최근에 좀 밀어붙이고 있는 구조조정, 뭐 공급 개혁이나 소모적 가격 경쟁 억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제조기업들의 마진을 올리기 위한 정책들이 시행이 되면서 내년 연중,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비겁하고 한 2분기 정도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동성은 2, 3월까지가 좀 극단의 정점일 것 같고 그 이후부터는 소외됐던 업종들이나 중국에서 경쟁력은 있는데 마진이 너무 낮고 경쟁이 너무 격화돼서 안 좋았던 전기차, 친환경, 또 중국의 시클리컬이라고 불리는 경기 민감주들, 산업재, 조선, 히토 이런 주식들이 또 재평가받을 수 있는 시기가 연중에 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큰 틀에서 보면 지수를 좀 바꾸고 시장을 좀 바꾸는 전략, 즉 뭐 중국을 본토를 살 거냐, 홍콩을 살 거냐의 전략 차이는 있더라도 내년 2, 3월에 한 번 정도 방지턱은 만날 수 있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다양한 산업들이 4, 5년 바닥에서 올라오는 과정을 조금 더 향유하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섹터는 분명히 나중에 바꿔드릴 거지만 현재 단계에서 내년의 그림 자체는 4, 5년 전에 겪었던 일을 뒤늦게 중국이 겪는 과정에서 주식을 사는 나라로 계속적으로 이전할 것이고 그 자금력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충분해서 질 좋은 바닥에 있는 주식들을 계속 투자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중국의 어떤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 중국 증시가 이제 워낙 많은 상승세를, 워낙 큰 상승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 안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이런 흐름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뭐 2, 3월에 어느 정도의 경계선을 두고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그 이후에는 경기 민감주라든지 뭐 전기차 이 그동안 소외됐던 주식들 위주로 한번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중국의 중요한 이벤트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대외적으로는 뭐 에이펙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만 다음 주 20일부터 23일까지 중국의 당대회가 열립니다. 뭐 당대회 좀 생소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비공개로 진행이 돼서 저희가 끝나면 저희 같은 중국 애널리스트가 평가해드릴 뿐인데요. 이 당대회는 이번에 경제산업 5개년 계획이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시는 AI, 로봇, 중국의 이런 미래 산업에 대한 틀을 잡는 정책들이 이번 회의에서 3일 동안 정해지게 되고요. 또 중국에 여러 가지 설들이 8월부터 있었었는데 고위급 인사 지금 공석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후계자 지정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있는 이 월화수의 회의에서 고위급 인사들이 확정이 되면서 좀 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시진핑의 어떤 내부적인 권력이 안전하고 탄탄하다는 부분들을 좀 확인하는 과정이 다음 주 주초에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뭐 저희 뭐 그걸 굉장히 뭐 시장 매일매일 따라가실 필요는 없고요. 수요일쯤에 저희 같은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해드린 부분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수요일에 한 번 더 나와 주시나요? 제가 뭐 코멘트할 기회가 있다면 자료라든지 분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일단 다음 주에 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 안에서 어떤 정책적인 결정들이 나오게 될지 지켜보면서 중국 증시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환 하나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중국 증시에 대한 진단을 이렇게 자세하게 내려봤고요. 조금 전 개장한 중화권 증시의 분위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화권 지수 현재 보합권에서 엇갈린 흐름으로 출발한 모습입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0.2% 가까운 상승으로 3,919선을 터치하고 있는 반면에 선전 성분지수는 0.2%의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13,083선까지 밀려난 모습이고요. 홍콩의 항생지수도 오늘은 탄력이 다소 떨어진 모습입니다. 0.1%대의 소폭의 상승으로 출발을 하는 모습이네요. 아시아 증시 전반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화권 지수는 오늘 다소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 증시의 분위기 바로 이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한국과 일본, 호주 증시 오늘 상승 탄력도가 굉장히 흐뭇하게 만드네요. 한국이 1.6% 가까운 상승으로 3,710선대를 유지해가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요. 일본 증시 역시나 48,000선 지켜가고 있습니다. 호주 증시도 오늘만큼은 강하게 탄력을 받으면서 1%의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화권 증시의 개장 상황과 아시아 지수를 체크해봤고요. 저희는 바로 이어서 중국을 움직이는 뉴스 서희캐스터와 함께 그 안에 업종별, 종목별 움직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함께 본토 A주의 틈에 보면서 중화권 증시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빨간색으로 상승 마감을 했던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하락 흐름으로 다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아까는 빨간색이 많았는데 지금은 다 초록색으로 다시 전환을 했던 모습입니다. 반도체 지금 약보합세로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망 설비, 전기 설비고요. 지금 약보합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도 약보합세로 시작하고 있고요. 통신 설비 그리고 배터리 모두 약보합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보겠습니다. 화학, 제약, 바이오 섹터 지금 강보합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전자, 이 섹터는 지금 1%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귀금속 섹터 어제와 이어서 지금 강보합세로 시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까 자동차 부품이 약보합세였는데 승용차 역시 보합 흐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홍콩 히트맵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히트맵은 오늘도 황금 및 귀금속 섹터 4%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약보합세로 시작하고 있고요. 본토와 이어서 보험 관련주가 지금 강보합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전기 및 용품 이것도 2%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홍콩 테리픽 10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테리픽10 오늘 흐름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비아디부터 보겠습니다. 비아디 약보합세로 시작하고 있고요. 네디즈 지금 강보합세로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바이두도 약보합세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알리바바 보시면 알리바바도 지금 강보합세로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SMIC 반도체 흐름이 지금 좋지 않아졌는데 약보합세로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샤오미도 2% 가까이 다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리자동차는 어제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강보합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메이투안 역시 보합 흐름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텐센트는 게임 실적이 좋았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보합 흐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징동닷컴 지금 잠깐 오류가 있어서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데 보합 흐름으로 시작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징동닷컴은 어제 이 이슈를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테리픽10이 포함되어 있는 항생 테크 지수입니다. 지금 약보합세로 시작하면서 6065선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의 차이넥스트 지수 지금 약보합세로 시작하면서 3018선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 과창판 지수 방금 강보합세로 전환했는데요. 1429선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업종별 움직임, 종목별 흐름, 그리고 지수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는 중국 내에 또 주목해야 할 이슈들 하나씩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중 갈등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제 또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뭐 사실 이렇게 두 나라가 계속해서 갈등을 빚고 싸움을 이어가면 국민들도 마냥 외면할 수는 없을 텐데요. 맞습니다. 이번에 그와 관련된 소식이 있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골드만삭스가 발견을 하고 내놓은 분석이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미국 소비자가 관세 부담의 55%의 부담을 떠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업들이 현재는 관세에 따른 가격 인상을 바로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 관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관세의 절반 이상을 떠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관세에 부메랑을 맞을 수도 있는 와중에 중국은 또 미국에 새로운 전선을 열었습니다. 함께 기사를 보시면요. 어제인 15일 중국 상무부는 인도의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정책을 세계무역기구인 WTO에 공식 제소했습니다. 중국은 인도의 보조금이 내국민 대우와 수입 대체 보조금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말했는데요. 인도 산업에 불공정한 우위를 주고 자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는데요. 최근 중국은 사실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탈피하고 그리고 유럽이나 인도 또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인도의 보조금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 상황이 외교에도 영향이 갈 수 있겠습니다. 제3국가의 외교 관계에도 이 미중 갈등의 변수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계속해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들의 분위기 그리고 실정, 외교 관계까지도 계속해서 미중 갈등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모습들입니다. 우리 서희 캐스터님이 실시간으로 또 체크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소식들 또 잘 부탁드리겠고요. 아울러서 TSMC가 오늘 오후에 3분기 실적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모두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 어떤 내용인지 또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오후에 TSMC의 전망이 나온다고 공개가 됐는데 잠깐 저와 함께 전망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 TSMC가 3분기 사상 최대 매출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잠정 실적에 따르면 매출은 약 46조 원이고요. 지난해보다 36%나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AI와 고속 컴퓨팅 수요가 폭발하면서 엔비디아와 AMD 등 주요 고객사 주문이 몰리면서 실적이 크게 오른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또 2나노 공정, 조기 가동이 예고가 되면서 4분기 이후에도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첨단 공정 투자와 해외 공정 운영비가 늘어나면서 이익률은 다소 둔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TSMC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삼성과 인텔이 나란히 2나노 양산 경쟁의 속도를 내고 있고요.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판도와 또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대만에 상장된 TSMC도 보고 갈 텐데요.
지금 대만에 상장된 TSMC 띄워놨습니다. 어제장 TSMC는 강보합세로 마감을 했던 모습이고요. 지금은 로딩이 잠깐 되지 않고 있는데 일단 TSMC가 미국에서는 또 3% 가까이 상승했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후에 실적 발표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투자자분들도 TSMC의 실적 발표를 너무나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 수혜 업종까지도 계속해서 이 TSMC의 움직임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저희가 오후에 나오는 실적을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기업 이슈가 준비되어 있네요. 중국이 미중 갈등 속에서 더 열정적으로 자립 강화에 힘을 쓰고 있는데요. 반도체 기업에서 중국 자립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요, 중국 반도체 업계가 기술 자립의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첨단 기술 접근을 더 제한하겠다고 경고한 직후 화웨이와 그 협력사들이 소프트웨어부터 반도체 장비까지 새로운 기술 성과를 잇따라서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전시가 열렸는데요. 관련 전시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전시가 열린 곳은 바로 화웨이의 본거지인 심천에서 열렸습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시캐리어 테크놀로지는 미국의 수출 제재 명단에 올라 있는데요. 애칭 그리고 증착 장비 등 핵심 반도체 장비를 전시했습니다. 같은 부스에서는 롱사이트 테크놀로지가 첨단 칩 개발용 오실로스 쿠프를 개발했고요. 또 치윈팡은 완전한 독자 기술의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즉 EDA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반도체 전공정을 스스로 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리소그래피, 노광기라고 하는데요. 리소그래피 같은 분야에서는 기술 격차가 존재하는 만큼 이들의 기술 자립이 완전한 독립으로 이어질지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이 자립을 좀 해내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흐름들이 최근 들어서 더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 내 업종별 흐름 체크해봤고요. 이제는 오늘 오후장 그리고 내일장 경제지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에 대만의 TSMC가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3분기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요 수혜주들의 움직임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오늘 밤을 비롯해서 내일 밤까지 주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10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나오는 만큼 향후 금리 인상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지도 잘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오늘 전반적으로 탄력을 받으면서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한국 증시가 3,700선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게 해줬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아시아 증시 잘 확인하시면서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내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찾아뵐게요. 안녕!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가 3,714선에서 거래되는 가운데 한미 무역 협상 기대감, 반도체와 자동차 대형주들의 상승이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시장도 개장했습니다. 전일 상승 마감한 중국 시장은 상해와 선전 성분 시장은 약보합, 홍콩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스캇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말 한국에서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며 양국 관리들이 매일 접촉하며 정상회담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이달 말 4중전회가 끝나자마자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차원이 다른 투자의 시작 차이나 마켓 나우. 안녕하세요. 이경은입니다. 자, 국내 유일하게 실시간으로 중국 주식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또 특징주까지 체크해드리는 시간이죠. 차이나 마켓 나우. 오늘도 실시간 라이브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박준석 와우 글로벌 파트너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하림 캐스터와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차이나 마켓 나우 목요일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 본토 그리고 홍콩 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 분위기를 좀 살펴보기 전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뷰를 함께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 다시 재점화되는 분위기고 네. 뭐 오늘 베센트 재무장관은 일단은 뭐 이달 말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이 만날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베센트 재무장관은 계속 중국에 히토류 가지고 좀 때리는 모양새고요. 네. 계속 치고받고 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따른 중국 시장의 영향 또 앞으로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어갈까요? 사실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는 이제 지난 4월과 좀 비슷한 형식으로 4월에도 결국에는 이제 미국과 중국이 관세로 인해서 치킨 게임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합의를 봤을 거다 혹은 유예를 했을 거다 보니까 이번에도 또 비슷한 시장의 흐름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 자체는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뭐 어마무시한 딜이 나오든지 메가딜이 나오든지 혹은 스몰딜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네. 이전에 있었던 4월과 좀 유사한 흐름대로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기존과 이제 우리가 1분기 사태와 지금과의 좀 분위기의 상태를 봤었을 때 중국의 스탠스가 오히려 지금 지금 현재 10월 달부터 봤었을 때는 굉장히 조금 더 적극적인 현재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다라고 봤었을 때 결국에는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도 마찬가지 이 히토류가 결국에는 미국에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런 네. 공급망에 대해서 계속적인 워딩을 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봤었을 때도 지금 현재 미국의 대부분의 수출이 미국의 대부분의 이제 대두 수출 자체가 중국에서는 좀 소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결국엔 끊으면서 트럼프에 대한 공격을 하는 거다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지금 이 흐름 자체가 에이펙의 이후로 사실상 이제 큰 흐름 자체가 변화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악화될 수 있다라는 시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자체 같은 경우에도 중국 시장도 10월 달에 있을 대형 이벤트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상해 종합 지수 같은 경우에도 한 0.28% 정도 강보합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선전 성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변동성이 좀 많이 보였지만 오늘은 0.5% 정도 가까이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홍콩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외국인의 투자 지분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이제 오늘은 좀 강보합세를 보였지만 기존과 흐름 봤었을 때는 약간 조금 더 하락하는 좀 그런 움직임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히토류가 왜 중요하냐라고 했었을 때는 지금 이 2025년도 시장의 트렌드를 봤었을 때 이 AI 사이클에서는 대부분 다 업스트림 기준으로 좀 상승세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이런 팹리스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돈을 벌고요. 그 돈들이 결국에는 이제 미드스트림과 이런 다운스트림까지 퍼뜨려져야 되는데 실질적인 것은 이 히토류가 없게 된다라면은 마지막 다운스트림에 있는 이 휴머노이드 생산 자체가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 히토류에 대한 공급망 자체가 굉장히 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었을 때 좀 하반기 들어서 가지고는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이런 관세 문제 자체가 사실상 한 번 더 유예가 될지 혹은 더욱더 악화돼 가지고 투자자들이 조금 더 실망을 좀 안겨줄지 이 부분이 조금 더 고려된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올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사실상 이제 무조건적인 지금부터 상승일 것이야 아니면 무조건적인 하락일 것이야 라기보다는 네. 변동성에 맞는 트레이딩 장세를 여러분 좀 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어쨌든 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또 이제 10월 말에 4중전 회도 있고 그 이후에 전인대 개최까지 이런 정치적 이벤트까지 겹치고 있다 보니까 중국이 아직은 조금 숨고르기 장세와 함께 조금은 지켜보자 이런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우리가 투자를 보게 된다라면은 그간 이제 우리 1분기부터 지금 거의 한 3분기까지는 자신감 있는 시장의 태도를 좀 보여왔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네. 이제 지수가 빠지게 된다라면은 이제 바이 더 딥의 전략으로 빠질 때마다 계속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을 가졌다라면은 사실상 이번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번 에이펙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시장에서 조금 더 계속적인 콜을 외쳐도 될지 혹은 이제부터는 조금 더 우리가 좀 너무 빨리 달려왔으니까 살짝 숨고르기를 할지 이제 이런 현상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여기
여기서부터 우리가 계속적인 레버리지를 올리면서 콜을 외치기보다는 사실상 레버리지만 좀 줄여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계속적인 트렌드상에서는 AI를 기반으로 한 우상향이 된다라고 저는 동의를 하는데요. 근데 예. 결국에는 이제 레버리지, 시장에서는 지금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게 지수보다 더욱더 아웃퍼폼할 수 있는 수익률을 내고자 하는 그런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고려해봐야 될 때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4중 전에 전인대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굵직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중국 시장 조금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AI 테크주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네. 좀 가져볼 만하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홍콩 시장부터 좀 자세하게 분위기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래도 저희 오전장에 중국 시장 봤을 때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었는데 오후장에 네. 로봇주들이 급등하면서 지수 자체도 급등 마감을 했거든요. 오늘은 일단 지금까지 홍콩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좀 머무르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 올랐던 로봇주들 조금 숨고르기 양상 들어가는 모습이고 이에 반해 뭐 샤오미도 하락세 그리고 알리바바 조금은 상승폭에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전반적인 홍콩 시장 분위기와 함께 업종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홍콩 시장 같은 경우에 보게 된다라면은 사실상 은행 업종들 좀 전반적으로 좀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 시장에서는 좀 은행 업종들이 좀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보험 업종 이렇게 좀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네. 시장에서도 사실상 리스크 자체가 좀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자산에 대한 이제 위험 자산에서부터 좀 안전 자산으로 좀 회피하는 성향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런 홍콩 시장과 중국 시장의 경우에서는 보통에는 우리가 소비재라고 할 경우 혹은 내수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는 보통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았을 때 보통 그런 식의 경기 침체 포지션들이 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중국 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중국 시장은 이제 배당 성향이 좀 강한 은행과 보험 쪽으로 조금 더 시장 자체가 조금 이동을 한다라고 네. 보게 된다라면은 사실상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보다는 지금 현재 경기 좀 방어하려는 사실상 배당 업종들이 높은 시장의 선호로 좀 선회하고 있다라는 것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지금 현재 위험 자체가 있다라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이벤트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그 이벤트들이 전부 다 클리어하게 좋은 흐름세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가정이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는 이렇게 좀 숨고르기 하는 형식으로 좀 그래서 나오고 고배당주 쪽으로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미국 시장에서도 은행주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예상보다 좋은 실적으로 좀 네.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에 더해서 중국도 은행 쪽으로 좀 매수가 몰리고 있는 것도 좀 금리나 기대감과 함께 네. 좀 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은행 업종들이 실적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상 AI 그런 클라우드 기업들이나 이런 네오 클라우드 기업들에게 대출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수익성이 많이 갖춰졌기 때문에 상승했던 것으로 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은행 업종들이 특히나 IB 쪽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한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좋은 실적의 발표로 인해서 미국 이번에 은행 실적 관련된 업종들이 전부 다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마찬가지 중국 시장도 비슷할 경향이 높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도 AI 클라우드 관련돼서 알리바바가 이제 투자를 하거나 혹은 AI 관련 생태계 자체에 대해서 은행 업종들이 좀 거의 다 대부분 다 대출을 많이 시행하고 있고 지금 과거와 다르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중국 시장의 은행 업종들 그리고 홍콩 시장 은행 업종들이 기업들에게 대출 자체를 조금 더 완화적인 스탠스로 좀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돼 가지고 있는 업종들이 조금 더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쉽게도 사실상 이제 중국이나 이제 홍콩 시장의 시가총액이 높은 은행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제 미국과 좀 다른 형식의 IB 형식은 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은행들이 좀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좀 이제 국영은행들 같은 그쵸. 경우에 이제 네. 뭐 농업은행이라든지 이런 거의 다 식으로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대부분 다 네. 그렇다 보니까 예. 실질적인 투자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증권사 애들이 증권사 관련 종목들이 보통 그런 것들 좀 많이 태킹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내놓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증권사 관련된 실적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좋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 시장에 대한 이벤트들이 좀 나온 상태에서 실적 발표에 따라 가지고 시장에 대한 컬러감이 조금 더 바뀔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홍콩 시장에서도 역시나 고배당 매력과 함께 또 실적 기대감 그리고 시장이 약간 불안하다 보니까 안전주 위주로 좀 투자하자 이런 기대감과 함께 보험주, 은행주들 상승하고 있는데 이들의 종목에 대해서도 투자 포인트 한번 잡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제 또 저희가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오늘은 또 운임지수 급등과 함께 해운주들도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과 미국 간의 싸움이 이제 해상으로 옮겨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선박 수수료에 대한 문제도 많이 시끌시끌 하잖아요. 네. 근데 어제는 해운주들이 좀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 오늘은 다시 좀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 해운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보실까요? 해운주 흐름 저도 차트를 지금 잠깐
지금 네. 키고 있는 중인데요. 네. 네. 대표적으로 뭐 코스코 해운도 있고 어제는 네. 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1% 넘게 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해운주들이 최근에 운임지수가 오늘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좀 투자할 만한 포인트가 될런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해운주 봤었을 때 우리가 조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최근에 중국 시장에서 웨이보라든지 중국 언론 매체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게 결국에는 이제 북극 항로가 현재 지금 되고 있다라는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원래는 이제 북극 항로를 거쳐가지고 유럽에 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이제 기본에 이제 중동을 넘어가지고 가거나 혹은 남아메리카를 넘어가지고 희망봉을 넘어서 가는 형식의 수출 형태가 많았었는데요. 보통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무역선이 중국에서 유럽까지 도착했었을 때 약 5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북극 항로를 개척하면서 가면서부터 이제 지금 15일 정도 가까이 줄었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의 한 달 가까이 좀 세이프됐다. 라는 식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해운주 관련돼 가지고 있는 전반적으로 조금 더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사실상 지금 시장의 트렌드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25년도 1분기부터 지금까지 흐름상에서는 AI 업종들이 좀 많이 주소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사실상 중국 증시도 많이 올라갔던 것처럼 좀 보여지는데 실질적인 중국 시장에서 AI라든지 반도체 이런 지금 테크 관련돼서를 제외한 넌테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지금 지수 벤치마크 대비 하락한 측면이 보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도 이런 10월 달 변동수가 가장 많은 이벤트들이 잔존하는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시장에 대한 자금들이 기존의 AI에 너무 집중했던 자금들이 조금 더 흩어지면서 조금 더 산발적인 순환매 형식에 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코스트해용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흐름 장세를 봤었을 때는 이제 25년도 이제 1분기 기준으로 상승했었다가 그간 AI 업종이라든지 반도체 업종이 상승했었을 때 그러네요. 사실상 약세적인 흐름 자체를 좀 보였고요. 그간 길게 보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서는 사실상 소외받고 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직 투자하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규주모태 관련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시가총액 1위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 시장에서 상해종합지수도 상승하고 있고 대부분의 지수 자체가 좀 더 올라오고 있는 레벨 상에서는 지금 2020년도 기준에서부터 지금까지 결국에는 우하향 구조로 좀 가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조금 지수가 벤치마크 대비 하회한 정도의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4분기 시장 내에서는 오히려 시장에 대한 테크 자체가 조금 더 변동수가 있거나 혹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런 관세 자체가 조금 더 불거지거나 조금 더 심화될 경우에는 네. 오히려 이런 식의 내수주에 있는 순환매 형식의 장세가 한 번 더 도래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 좀 알고 항상 원래 싶습니다. 테크 보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 하반기에 그러면 이번에는 테크 말고 네. 뭐 이렇게 내수주 봐야 해운주라든지 되나? 이런 거 네.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오히려 기존에 제가 이제 이야기 줄곧 했었을 때는 테크의 100%다라고 했었으면은 이제부터는 조금 더 테크에 대해서 수익도 봤었으니까 차익 실현 좀 하면서 내수 관련돼서 사실상 이번 제가 나중에도 준비한 인사이트 시간에 사중전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사중전에서 사실상 이제 뭐 테크라든지 이런 쪽도 분명히 있겠지만 내수 관련된 지원 정책들이 그래요? 분명히 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 사이드 상에서는 결국에는 시장이 조금 더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내수주에서 조금 올라올 수 있을 만한 보통 우리 맥주 관련주 네.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오. 맥주 종목들이라든지 혹은 내수 소비재 좀 위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종목들은 현재 지금 지수 대비 굉장히 좀 저렴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봤었을 때 혹은 내년 초까지 봤었을 때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은 아닐 수는 있겠지만 네. 오히려 변동성을 회피하는 그런 사이드 상에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네. 낯설어요. 테크형이신데 네. 이렇게 또 그쵸. 내수주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네, 낯섭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AI 테크 종목들만 그쵸.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도 오랜만에 해운주를 비롯한 내수주에 대한 관심도 가져보자라고 하셨는데 잠시 후에 뭐 종목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홍콩은 오늘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 AI 테크 종목들의 매수가 쏠렸다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내수 소비주 해운주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 쪽으로 매수가 조금 쏠리는 모습입니다. 잠시 후에 또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본토 시장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민중 간의 싸움에 또 우리나라 증시가 새우등 터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좀 잘 가는 모습이라서 네. 잠시 후에 한국 시장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기업 리포트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또 주목할 만한 중국 기업 리포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도 새로 나온 기업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샤오상 핀청인데요. 이 거신증권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을 냈습니다. 샤오상 핀청은 상품 거래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동사산하의 글로벌 디지털 무역센터가 이번 달 14일에 정식적으로 오픈을 했는데요. 리포트에서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동사의 실적이 새로운 확장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도 살펴보시면 현재 시장에서는 1.9%대 오름세 보이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피앙증권에서는 은행주와 관련한 리포트를 2개 내놨습니다. 먼저 광다은행에 대한 매수 리포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다은행은 올해 상반기에 매출이 지난해 대비했을 때 5.6%가량 감소했고요. 반면에 순이익은 0.6%가량 올랐는데요. 이 부실률을 봤을 때는 1%대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리포트에서는 동사의 자산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또 규모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현재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민성증권에 대한 리포트도 이어서 짧게 살펴보시죠. 올해 동사는 첫 번째로 반기 이익 배당을 실시하는데요. 이 리포트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 주주 환원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전했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 바이룽청위안 바이오입니다. 백롱창원이라고도 불리는 기업인데요. 화한증권에서 비중 확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백롱창원은 이 지난 13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올해 3분기까지의 매출을 살펴봤을 때 지난해 대비해서 18%가량이 증가했다고 하고요.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도 45%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동사의 가용성 식이섬유 프로젝트와 결정당 프로젝트가 정식적으로 생산에 들어가면서 생산력이 확대됐기 때문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0.9%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종목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네, 자 마지막 종목 리포트가 바이오 종목이어서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홍콩 시장 그리고 중국 본토 시장에서 바이오 종목들이 그래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네. 오늘 또 화이자 CEO가 미국 제약사들이 중국과 협력을 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중국 제약 바이오가 뭐 AI가 못 가기 때문인지 좀 네. 반사적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 반사적 이익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좀 재평가 기대감을 가져봐도 될 자리일까요? 사실 이제 중국의 바이오 관련돼 가지고 보게 된다라면은 실제로 시장 내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 바이오 종목들이 1분기 시장 때 되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맞아요. 강세를 보였던 이유, 강세를 보이고 나서 2, 3분기 시즌 동안에 이런 과창판이라든지 창업판이 조금 더 상승했었을 때 상대적으로 바이오 시장 자체는 조금 더 점진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진 떨어졌죠. 상태였다 보니까 네. 지금 시장 자체가 사실상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는 계속적으로 동일한 상태인데 오히려 2분기, 3분기에 비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는 조금 더 미국 시장이 조금 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된다라면은 바이오에 대한 캐펙스 자체가 투자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바이오 업종에 대한 밸류가 조금 더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듯 테크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자금 자체가 좀 분산되는 과정 속에서 바이오 업종이 조금 더 수혜 업종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항소제약 같은 경우에도 오늘 2%가량 조금 더 반등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근데 그동안 있고요. 좀 많이 올랐어요. 항소 맞습니다. 약도. 그렇다 예.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실상 상승폭 자체는 다른 업종에 비해서 조금 더 더딘 상태인데 3S 바이오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생제약? 그렇죠. 네. 3S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8%가량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주봉으로 볼 경우에는 사실상 2분기 7월 달부터 사실상 지금 10월 달까지 거의 한 2, 3분기 기준 동안에서는 시장 내에서 좀 관심을 좀 못 받고 있다가 계속적인 박스권을 보이고 있다가 이번 시장에 하락한 이후로부터 좀 빠른 정도의 강세 포지션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면은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테크만큼 중국도 사실상 바이오랑 의약 관련돼 가지고는 결국에는 외국에서 계속적인 수입 형태로 좀 이루어졌습니다. 자, 네. 그런데 최근 들어 가지고는 중국도 자국산 반도체에 대한 대체하는 것처럼 바이오 의약 관련돼 가지고도 자국산 기업들에게 대체하는 식으로 조금 더 많이 그렇죠. 투자 자체가 좀 네.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 관련된 업종 자체들이 지금 현재 상승 자체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국내 시장에서 바이오 종목을 투자했었을 때 실상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업스트림 관련돼서
돼서 이제 뭐 생산하는 원료 생산하는 기업들이라든지 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에는 투자 자체가 좀 어려운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찬가지 코드 자체가 300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창업판에서 사실상 우리가 투자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바이오 파마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CMDO 관련된 종목들이 보통에는 조금 더 강세를 좀 보일 수 있다 보니까 항소제약이나 뭐 3S 바이오나 대표적인 업종들이 많을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하는 전략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도 바이오 종목들 오랜만에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제약 그리고 우시앱텍도 앞서 말씀드린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종목이죠. 항소제약까지 AI에 비해서 그동안 좀 저평가되어 있고 오르지 못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좀 중점적으로 볼만하다라고 네. 하셨고, 자 그러면 홍콩 시장 봤으니까 또 우리 시장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나라 시장도 미중 간의 싸움에 좀 충격이 크진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네. 웬일입니까? 계속해서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오늘은 뭐 계속해서 앞자리가 네. 뒷자리 뒤에서 두 번째라고 할까요? 3,700까지 좀 높아지고 있는데 네. 좀 지수에 대한 전망도 여쭤보고 싶고 이것도 한번 직설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시장의 매력이 있는지 중국 시장의 매력이 있는지 이것도 네. 한번 맞아요. 진짜 여쭤보고 궁금해요. 싶어요. 사실 네. 이제 저도 이제 첫 번째 일단 말씀드리면은 오늘 시장의 상승 자체, 국내 시장의 상승 자체는 저는 좀 두 가지라고 좀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전날 기준으로 사실상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부동산에 대해서 사실상 규제 자체가 많아지게 되면은 결국엔 대체 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가총액이 좀 상위인 종목들 상에서 좀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간밤 기준을 봤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베센트 재무장관도 우리나라와의 합의 자체가 거의 다 끝나고 있다, 막바지에 다다랐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세로 인해서 조금 더 크리티컬하게 타겟을 받았던 현대차라든지 이런 자동차 업종들로부터 좀 상승세가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상 이제 우리가 봤었을 때 지금의 이 상승 속도가 계속적으로 이 속도만큼 유지될 수 있냐라고 보게 된다면은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난 2, 3년 동안에 많은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시장입니다.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네. 러시아와 이스라엘보다 낮은 지수에 대한 퍼포먼스를 좀 보였다 보니까 사실상 그거에 대해서 반대급 부상에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속에서 우리가 중국이냐 한국이냐 이 두 가지 봤었을 때는 우리가 전체적인 틀 상에서 공통 분보는요. 이머징 마켓 시장이라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투자 자체가 중국이냐 한국이냐가 아니라 한국이냐 미국이냐 중국이냐 미국이냐 이걸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상 투자 자체는 조금 더 늘리는 방향성으로 가시는 것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좋은 장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세금 자체를 좀 덜 내는 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더 매력도가 높아지는 상황일 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의 사이클 자체가 사실상 AI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그러면은 AI 자체에서 다운스트림까지 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상 부재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가는 업종들이 대부분 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사실상 업스트림 기준에서 반도체 형식에 있는 종목들이 좀 상승세가 두드러지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따지고 보면 AI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반도체를 공급해주는 회사만 올라가고 있지 AI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회사는 부재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시점이 지나가게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AI에 대해서 이렇게 열풍이 불어가던 과정 자체가 결국에는 AI에 공급하는 업체가 아니라 AI를 토대로 해서 플랫폼 형식으로 뭐 제2의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제2의 뭐 이런 애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우리가 투자라는 것이 AI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에서 유리한 점은 한국보다는 사실상 중국에 좀 가깝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 그래서 사실상 이제 우리가 항생 테크상에서도 저도 사실 샤오미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우리가 보통 빅테크 종목들, 중국의 빅테크 10개 종목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이 사실상 다운스트림 관련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길게 보게 된다면 그런 종목들에 대한 투자를 저는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체크해봤을 때 단기적인 흐름 상에서는 지금 2분기부터 3분기까지 달려왔지만 4분기 시장 내에서 사실상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이벤트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는 조금 더 비중을 줄이면서 사실상 이런 관점상에서 우리가 하겠지만 결국엔 장기적인 투자상에서는 지금도 좀 매력적인 종목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한국 시장에서는 일단 반도체 업스트림 쪽으로 좀 살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를 좀 만들고 AI 플랫폼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중국에 많으니까 이들 기업들은 중국 쪽에서 좀 살펴보자라고 하셨어요. 자 전반적인 한국 시장 뷰까지 한번 들어봤고 오늘 한국 시장에서도
오랜만에 또 자동차주가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현대차 6%, 기아도 6%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를 보니까 일봉상 계속해서 좀 바닥권에서 횡보하다가 오늘 굴뚝 서는 모습이에요. 커다란 좀 양봉이 나왔는데 이와 함께 중국에서도 오늘 자동차주 잘 가는 모습이거든요. 일단 현대차, 기아차 비롯한 자동차 종목부터 점검해 볼까요? 네, 현대차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듯 시장 내에서 2분기 때 코스피 시장이 지금 3,700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괴리율 자체가 굉장히 벌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런 미국 관련 협상 속에서 굉장히 좀 많은 영향력이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 중에 하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이 상승하는 거 대비 봤었을 때 이번에 조금 7%가량의 오늘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상 그렇죠. 이것도 사실상 지금 현재 저평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수 벤치마크 대비 봤을 때 현저하게 저평가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반대 사이드 상에서는 사실상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업스트림 관련돼서 HBM을 공급하고 있다 보니까 지수보다 현재 지금 더 높은 수익률을 좀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 올랐어요, SK하이닉스랑 그다음에 현대차가 현재 지금 서로 간의 수익률이 벌어진 상황 속에서 현대차가 다시 또 지수에 대한 벤치마크를 네. 좀 따라가려는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맞춰지는 것으로 좀 보여질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시장을 좀 바라볼 때 사실상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 이런 업종들이 대부분 다 우리들이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종목들 상에서 사실상 대형 업종들만 좀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중소형주들 이하 상에서는 사실상 지금도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좀 많다 보니까 실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좀 잘 가고 있지 실질적인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전부 다 불장은 아니다라는 점만 여러분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 현대차, 기아차 비롯한 자동차주 종목에 대한 점검도 들어봤고 자동차주 한국 시장 점검을 해봤으니까 중국 시장도 자동차 종목들 오늘 함께 볼까요? 오늘 또 강하게 상승세가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많이 언급을 드렸던 세어리스 자동차라던가 시리스 그리고 장성 자동차 이렇게 중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들 주가가 오늘 2, 3%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뉴스들을 보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자동차가 많이 수출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유럽이나 이제 다른 나라에 가더라도 중국 자동차가 그렇게 좀 많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동차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중국산 자동차 자체는 사실상 저가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다. 하지만 사실상 기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소비 시장을 좀 보게 된다라면 자동차 수출 자체가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기술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재고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상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중국 자동차 자체가 사실 연결할 수 있는 이제 디바이스 자체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번에 저도 중국 시장에 대한 출장을 좀 두세 번 정도 다녀오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자체를 이제 AI 어시스턴트 형태로 좀 변환하게 되면서 AI 자체를 이제 중국 자동차에 입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그 관련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자동차가 기존의 운송 수단이 아니라 자동차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AI 형식으로 물어볼 수 있고 그게 결국에는 휴대폰과 연결되면서 그런 서비스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엣지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자동차 관련된 업종들도 물론 상승하고 있지만 자동차 업종 관련돼서도 자동차 장비 쪽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동차 부품 관련돼 가지고는 기존의 내연기관 관련된 자동차 부품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품 업종들이 지금의 휴머노이드 업종으로 좀 시프트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사실상 사마라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요. 네. 사마라는 기업이 전날에 사실상 테슬라 그렇죠. 관련돼서 그거는 어떻게 맞는 얘기인가요? 사실 저도 그때 말씀드렸을 때가 테슬라에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사마라고 말씀을 네, 드렸던 적이 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나왔던 얘기였어요. 사실상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였지만 네.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렇게 완전하게 공개를 할 수 없잖아요. 예, 계약상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눈대중 봤을 때 테슬라 너네들 액추에이터 관련돼서는 여기밖에 없을 텐데 라고 하다 보니까 그 관련된 사마 기업들이 있는데요. 사실상 사마 관련된 기업들도 원래는 사실상 자동차 부품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상 네. 자동차 부품상에서 내연기관 자체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기술들이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로 갔다라고 보시게 된다라면은 네. 중국 내 내연기관 관련된 부품 회사들은 이제 휴머노이드로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실상 비슷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부품 많은 회사들이 보통에는 휴머노이드까지도 만들 수 있는 공정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그런 관련돼서 부품 사이드 상에서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만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화 갑자기 이야기가 나와서 또 궁금해하실 네. 분들이 있을 텐데 어제 이제 나온 뉴스죠.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의 3화가 부품 공급을 한다는 또 뉴스가 나오면서 또 3화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어제 급등에 따른 피로감 때문인지 소폭 좀 밀리고 있는 1% 정도 밀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잠시 후에 삼화 비롯해서 어제 또 관련된 로봇주들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로봇주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그리고 홍콩 시장 상해 본토의 자동차 종목들 점검을 해봤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필리핀 그리고 대만 모두 다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대만 시장이 1%가 넘게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일본 시장도 좀 우려감이 있죠.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최근에 좀 급락세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어제 다시 1% 급등하고 오늘도 1% 조금 못 미치게 0.8%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그럼 먼저 리포트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주목하는 중국 기업 리포트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LS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근에 미중 갈등과 관련해서 악화보다 합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내용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최근 들어서 중국 증시 측면에서는 상해 종합지수가 3,900선을 돌파하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 미중 갈등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은 고율 관세 압박을 이어가고 있고 이 중국은 히토류 수출 통제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리포트에서는 단기적으로 이 미국이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전략적인 우위가 중국에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중국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갈등이 장기화된다면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따라서 11월 관세 유예 종료 전에 추가 협상이나 타협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리포트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중국의 사중전회를 앞두고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올해 중국 시장의 핵심 변수로 꼽히는 이 사중전회가 오는 10월 20일부터 열리게 되는데요. 이 자리는 중국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중국은 이번 회의에서 15차 5개년 계획, 그러니까 향후 5년간의 국가전략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계획의 핵심 주제는 신품질 생산력, 즉 AI와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 중심의 산업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에서는 미중 갈등보다도 중국의 이러한 정책 모멘텀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분석했는데요. AI와 첨단 제조, 디지털 인프라 등 이 전략 산업이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결국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중국의 테크 섹터에 대한 투자 기회가 유효하다는 평가를 내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내 중국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중전회 관련된 이야기 또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20일부터 23일까지 사중전회가 열리고 또 사중전회가 끝나자마자 전인대가 개최가 된다고 하니까 이런 정치적 이벤트에 또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또 투자인사이트로 또 집중 경험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까지 좀 집중해서 좀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시장, 홍콩 시장 여전히 상승세 지속하고 있는데요. 상승세가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만 홍콩 시장은 0.1%대 그리고 중국 시장은 0.2%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자세하게 종목들 좀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앞서서 이제 저희가 삼화 비롯한 로봇주 점검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어제 이제 삼화가 급등하면서 관련된 로봇주라고 할 수 있는 뭐 유비테크라던가 다른 종목들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어요. 사실 제 주변에서도 중국하면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로봇은 좀 믿고 가볼만 하지 않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중국의 로봇주들 점검을 해보고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런지도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저는 투자 포인트를 투자 기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투자 기간을 어느 정도까지 보고 가져갈 것이냐에 따라서 투자 포트폴리오가 좀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업종에 대해서 이 업종이 정말로 많이 좋아질 것이냐라고 말하면은 휴머노이드 관련돼서는 오히려 미국 시장보다 중국 시장이 조금 더 많이 상승세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휴머노이드에서 가장 필요한 공급원인 히토류가 좀 필요하고요. 생산 시설이 필요합니다. 아, 로봇에 히토류가 필요해요? 맞습니다. 그럼요. 히토류가 대체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현재 히토류 관련돼서 지금 현재 미국과 이제 분쟁 자체가 일어나는 이유가요.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에 꼭 필요한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 히토류 상에서 휴머노이드 공급 상에서 대부분의 50% 내지 60% 정도의 원자재 시장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엔비디아 생태계를 토대로 해서 AI 클라우드 만들고 있는 이유도요. 결국에는 휴머노이드를 많이 양산하기 위함인데 휴머노이드를 양산할 때 필요할 히토류가 부재하게 된다.
된다라면은 양산 자체가 계속적으로 딜레이가 되게 된다라면은 미국 시장 내에서 오히려 조금 더 피로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히토류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 현재 중국이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국 시장 내에서 사마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유비테크 관련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은 네. 사실상 계속적인 우상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빠지게 된다라면 조금 더 그건 우리가 어떤 종목이죠? 사마라는 사마, 종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네이버 증권상에서는 저장산화 네. 인텔리전스 컨트롤스라고 이렇게 종목을 표현되어 잘 있는데 체크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코드명으로는 020-50이라고 이제 홍콩거래 상장돼 있고요. 심천 같은 경우에도 3화라고 이렇게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우상향의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휴머노이드 꼭 필요한 이런 냉각 관련돼 가지고 있는 환풍 관련돼서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런 전기차와 좀 비슷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머노이드가 많이 동작을 할 때 열을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열을 쿨링해 줄 수 있는 것은 꼭 필요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쿨링 관련된 기술 자체를 사마가 거의 독점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미국이든 중국이든 휴머노이드 시장이 상승하게 될 경우에 이런 사마 관련된 기업들도 계속적인 우상향을 할 수 있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전날에 상승세가 좀 있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좀 체크할 수 있겠고요. 네. 지금 유비테크 맞습니다. 어제 또 계약 소식이 있었어요. 네. 휴머노이드 로봇 시리즈를 계약했다. 네. 예, 맞나요? 맞습니다. 유비테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디서 로봇 쓰는 거예요? 계약을 네. 하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저도 저번 주에 이제 중국에 심천을 갔었을 때도 네. 유비테크 로보틱스가 이제 네. 그 따로 상품명에 팔고 있더라고요. 아니, 제가 네. 얼마 전에 제 친구가 그 저희 많이 쓰는 쿠팡 있잖아요. 네. 거기서 유비테크를 쳤는데 로봇을 팔고 있어요. 쿠팡에서 로봇을 7천만 팔아요? 원. 네, 맞습니다. 사면 살 수 있는 겁니까? 실제로 사실 네. 쿠팡에서 살 때는 어떻게 네. 주문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네, 전화 올 것 같아요. 네, 중국에서도 네. 사실상 저도 놀랬던 게 네. 휴머노이드가 실제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요. 가격적으로는 네. 3천만 원대에서 한 5천만 원대까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돈터치 써 있고 막 한국어로도 만지지 마세요 써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이 사실 만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네. 쓴 걸로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당장에 이 휴머노이드 유비테크 로보틱스의 제품을 가지고 쓸 수 있느냐 사실상 없거든요. 오히려 기술 자체는 우리가 봤을 때 우아만 할 뿐이지 네. 실질적으로 여기서 그치, 뭔가를 아직은. 하기에는 아직까지 네. 기술 자체가 그리고 혹은 안정성의 문제 자체가 조금 더 낮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신에 이런 시장 자체가 좀 늘어나게 될 경우에 앞으로의 전망 자체는 좋아질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로봇주를 봤었을 때 좀 상당히 아쉬웠던 부분은 오히려 지금 반도체라든지 이런 업스트림 쪽에서 많이 상승 나왔던 기업 대비 휴머노이드는 저조한 상황이거든요. 아, 정말요? 오히려 중국 내에서 과창판 같은 경우에 특히나 캠브리콘이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위관 같은 경우에는 네. 실질적으로 매출 자체가 안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기술 자체가 사실 미국에 비해서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천정부지로 상승하는데 비해서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로봇은 잘하고 있지만 오히려 주가가 반도체에 비해서 낮은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자, 그 말 네. 뜻은 지금 AI 업종 자체가 업스트림 상에서만 지금 현재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들스트림, 다운스트림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AI 그 성과 자체가 많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시장의 의구심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로보틱스 관련돼서도 봤을 때도 중국의 로봇주를 투자한댔을 때도 조금 더 긴 프레임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에 반해서 사실상 좀 오늘 종목들 좀 이야기했을 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지금 시장 내에서 이런 AI 업종들과 이런 기술주에 대한 피로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판마트라든지 네. 마오거핑이라든지 내수주 쪽으로. 라우프골드 예. 대표적인 내수 업종이었는데요. 오늘 판마트 같은 경우에도 6.5% 정도, 6.6% 가까이 팀쿡 영향인가요? 그렇죠. 상승했던 네. 이유가요. 팀쿡 영향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시장 내에서 결국에는 기술주로부터 자금 자체가 조금 더 분산하고 있다라고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판마트라든지 마오거핑 같은 경우에도 마오거핑은 사실상 팀쿡이 다녀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마찬가지 지금 현재 라우프골드를 보게 라우프골드는 된다면 말해 뭐합니까? 맞습니다. 네. 라우프골드도 오늘 7%가량 거의 상승하고 있는데요. 판마트, 라우프골드, 마오거핑 비슷하게 상승하는 이유가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 형식으로 조금 더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로봇주와 함께도 내수주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봤는데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보다는 좀 덜 올랐던 내수 소비주 위주로 좀 매수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특히나 중국 시장에서 여행주, 항공주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그 방금 전에 중국의 수출입
관련해서 출입국 인원수가 발표가 됐는데 3, 4분기 중국 출입국 인원수가 1억 7,80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네. 50%가량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네. 어제도 최근에 항공주가 급등을 해서 왜 그럴까 봤는데 지표 자체가 항공 그 인원이라던가 수출입 인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행 항공주도 내수주와 함께 관심 있게 봐볼 만할까요? 맞습니다. 네. 사실상 지금 시장 자체가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것은 올해 25년도 1분기부터 지금까지 봤었을 때 AI만 상승했고요. 넌 AI 상에서는 실상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지수 벤치마크 대비 계속 하회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10월 달 들어서서 다음 주에 있을 사중전회라든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있을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기술주들에 대해서 조금 더 브레이킹을 걸고 좀 더 쉬어가는 모습을 좀 가져가면서 오히려 지수보다 하회했던 종목 사이드상에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세가 지금 오늘부터 좀 많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중국 남방항공, 대표적인 중국의 여행사, 항공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항공 같은 경우에도 그간 길게 봤을 때는 박스권 형식으로 올해 2025년도 1월 달부터 봤었을 때 지금 1월 1일 날 기준보다 아직까지 지금 현재 마이너스 YTD 기준으로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상해 종합 지수는 그렇게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마이너스인데 전날부터 해서 지금 현재 상승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도 조금 더 상승세가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시장 대비 봤을 때 저평가인 상황이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여행 업종들과 그다음에 뭐 다른 그런 소비재 관련된 업종들, 요식 업종들 이쪽으로 자금 사이드가 빠져나간다는 것은 시장 내에서 이런 AI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회피성 자산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순환 자체가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 트립타컨 같은 경우에도 그간 실적 발표 예. 이후로 상승세가 좀 두드러졌었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이 다시 또 한번 안 좋아진다라는 그런 시그널로 가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좀 약세가 되고 있지만 결국엔 트립타컨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실적 발표 상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우호적인 그렇군요. 실적 자체를 네. 좀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시장은 전반적으로 매기가 좀 쭉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AI 테크 중에서 또 테크에서 다시 내수주, 여행, 항공 이런 쪽으로 매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중전회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의 또 전인대까지 개최된 이후에 시장에 확실한 방향성이 생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원자재 시장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계속 오르고 있던데 오늘 원자재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금 가격이 간밤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중 갈등이 또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금 가격은 온스당 4,200달러 선을 돌파했고요.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이 금값이 최대 1만 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제 유가 가격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간밤에 0.7%대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5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미중 간 긴장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펙 플러스의 수출 증가 관측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의 노보로시스크 항의 수출량이 지난달 최대치인 80만 배럴 퍼데이에 도달했다고 하고요. 이는 약 5년 만에 최고치였다고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미중 간의 무역 긴장이 계속해서 심화가 되고 오펙 플러스의 생산량이 늘어날 경우에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대두 가격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두는 간밤에 보합세를 보였는데요. 미국 오일시드 가공협회에 따르면 9월 미국의 대두 크러쉬 물량은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바이오 연료 생산업체들의 견고한 대두 수요로 인해서 재고가 오히려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두유와 경쟁 관계에 있는 바이오 연료, 즉 중국산 폐식용유 수입에 대해서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점도 대두 가격의 상승 압력을 가했는데요. 다만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요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부분은 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코코아입니다. 코코아는 간밤에 전일 대비 2%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 높은 코코아 가격과 그리고 관세가 초콜릿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리서치 회사 서케나에 따르면 북미 초콜릿 캔디 판매량은 9월 7일 기준으로 했을 때 무려 13주 동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이상 감소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이었습니다. 네, 자 코코아 가격까지 원자재 시장 상황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투자 인사이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 오늘의 주제는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야만 하는 주제입니다. 바로 미리 보는 중국 4중 전회 관전 포인트는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16일이니까 이제 네. 다음 주네요. 맞습니다. 20일부터 23일까지 중국의 4중 전회가 열리는데 4중 전회가 이렇게 저희가 뭐 중국 시장을 다루고 있어서 그런가 이렇게 관심이 많이 쏠릴 줄은 몰랐어요. 거의 네. 뭐 FOMC만큼이나 많이 관심이 네. 가는데 일단 4중 전회가 어떤 건지부터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우리가 중국의 대표적인 회의라는 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투자를 하실 때는 사실상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FOMC라는 걸 알게 되고 FOMC를 참고하면서 그거에 따라 투자 방향 포인트를 정하는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거와 비슷하게 중국의 대표적인 이런 회의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우리가 가장 많이 참고해야 될 회의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아, 그래요? 세 가지를 네. 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양회라고 불리는 우리가 전인대라고 좀 많이 들리잖아요. 보통에는 매년 3월 초에 사실상 나오고 있고요. 3월 초에 나오면서 공식적으로 그 당시 때는 이 양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공식적으로 GDP 성장률이 올해 얼마 정도 달성할 것인지 그런 타겟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통화 정책과 재정 방향성도 이 시기 때 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정치국 회의라는 것이 이제 보통 월 기준으로 매월 개최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정치국 회의 같은 경우에는 보통에는 이제 매달 개최되면서 그 양회에서 세웠던 3월 달에 세웠던 그런 목표치들을 매달 이벤트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이벤트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좀 수정하거나 혹은 방향성을 좀 틀린 방식으로 가는 형식으로 보통 정치국 회의를 보통 개최를 하게 되는데요. 네. 우리가 이번에 이제 지금 4중전회라고 불렸던 이 4중전회가 중앙위원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앙위원회는 사실상 1년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개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모든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회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중전회 같은 경우에는 주요 간부들끼리만 네. 이야기를 하고요. 2중전회 같은 경우에는 지도부를 포함해서 이제 인사 의결을 하는 그런 2중전회라고 말하고 있고요. 2중, 1중 이게 뭐 이렇게 그쵸. 그 급이라는 게 직급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있군요. 예. 그래서 3중전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곳에 있는 중앙위원회들이 그렇군요. 모여서 회의하는 거다 보니까 네. 주요 정책들을 결정하거나 회의라는 방식이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4중전회라고 불리는 것은 4개의 중앙위원회가 모여가지고 중간 평가를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결정하는 의사기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4중전회가 왜 이렇게 많이 시장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은 이유가 뭐냐면요. 과거에 2023년도 10월 달에 원래는 3중전회를 해야 되는데 당시 때 기준으로 연기가 됐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네. 24년도 7월 달에 3중전회가 실시가 되었고요. 원래 예상에서는 23년도 10월 달에 3중전회가 되게 된다면은 그 바로 다음 해인 24년도 10월 달에 4중전회가 나왔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조차도 작년에 연기가 됐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들어서서 1년 뒤에 연기된 상황 속에서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현재 관심도가 높은 오랜만에 상황인데요. 개최되니까. 왜 이렇게 자꾸 연기를 하는 그러게요. 거예요? 사실상 그 당시 때 이제 연기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경제 자체가 너무나도 안 좋아진 상황이었고요. 뭐 헝다그룹이라든지 중국 내에서 안 좋아진 사건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연기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내부적으로 조금 더 방송에서 말 못하는 그런 문제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관련돼서도 너무 이제 좀 궁금한데? 이제 다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4중전회에서 우리가 주요 깊게 봐야 될 포인트는 좀 3가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사실 당내 권력에 대한 재편입니다. 지금 사실상 중국 내에서 뭐 우리가 4중전회 이후로 시진핑에 대한 앞날의 거취가 좀 볼 수 있다라고도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의 지금 현재 상무상에서는 공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공석들에 대해서 어떤 인사로 재편이 될지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번 4중전회 때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인 15차 5개년 계획이 이때 좀 발표가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좀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현재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외 전략을 펼칠지 그 부분조차도 나오게 되는데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이제 4중전회 같은 경우에 우리가 FOMC처럼 라이브로 유튜브나 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비공개로 되다 보니까 나중에 뉴스를 통해서 봐야 되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중전에 관련돼서 나중에 뉴스나 이런 언론을 토대로 해서 결과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먼저 프리뷰로 가져왔던 이유가요. 우리가 어떤 부분만 참고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만 여러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시장 내에서는 나왔을 때 시장의 반응도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중국에서 이런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은 결국에는 중국에서 어떤 종목들이 어떤 업종들이 업사이드가 열릴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이래저래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권력 지금 한 5석 정도가 공석이라고 하던데 네. 거의 권력 재편도 있고 미중 간의 그 무역 분쟁 이야기도 해야 될 테고 여기다가 또 앞으로 5개년 계획도 세워야 되니까 네.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특히나 좀 눈길이 가는 게 15차 5개년 계획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시장도 어떤 종목에 갈지 어떤 업종에 갈지가 결정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15차 5개년 계획 같은 경우에는 26년도부터 30년도까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언론에서 많이 들었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이번에 15차 5개년 계획 같은 경우에는 큰 카테고리상에서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기술과 제조, 중심의 자립 관련돼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내수를 강화시킨다. 이 두 가지가 결국엔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제 기술 자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는 와중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된 기술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된 사이드를 조금 더 확충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키워드 같은 경우는 AI 플러스, 신지 생산력, 공급망 자립, 그리고 국유화, 민영 자본의 이제 혼합 소유제를 형식으로 좀 가게 될 텐데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술 자립에 대해서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미국이나 혹은 주변국들, 우리나라라든지 대부분의 공급망이 있었어야지만 기술에 대한 발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중국에서도 그거를 리스크로 생각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캠브리콘이라든지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 줄이고 있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 줄이고 있으면서 그렇죠. 자국에 대한 반도체라든지 그런 쪽을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자금이 좀 측정이 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가 되게 될 예정인데요. 여기서 논의가 되어지고요. 다음 년도 26년도 3월 달 양회에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서는 결국에는 이 AI 플러스 신지 생산력, 공급망 자립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정도 다뤄지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시장 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사정전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 멘트들이 몇 번 들어가 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멘트? 보통 이제 기술 관련돼서 네. 보통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 뭐 FOMC에서도 우리가 봤었을 때 시장에서 금리 인하라든지 경기 침체 워딩이 아. 몇 번 정도 들어갔는지를 맞아요. 체크하는 네. 것처럼 마찬가지 이번 15차 5개년 관련돼서도 나중에 이제 연설문이라든지 나왔을 때 몇 번 정도 이제 들어와 있는지에 따라서 지금 현재 기술에 대해서 얼마 정도 지금 현재 급한 상황인 건지 투자를 얼마 정도 사이드를 늘릴 건지 그 부분 좀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 내수 관련돼 가지고도 키워드 자체가 등장할 수 있는데요. 이관신 제도,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맞아요. 이관신 제도가 네. 조금 더 늘어날지,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 실상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헝다그룹 사태 이후로 봤을 때는 부동산 정책들이 많이 하고 있지만 실상 부동산보다는 주식에 대한 정책적인 자금 자체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부동산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혹은 지방 재정 최근 들어서 이제 24년 올해 7월 달부터 지금 리튬이라든지 그런 광산 관련돼서 좀 폐쇄하는 이유가요. 지방에 대한 부채가 너무 더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지방 재정 자립도에 대해서도 워딩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게 된다면은 15차 5개년 관련돼 가지고는 실제로 우리가 시장에서 말했을 때는 되게 대단하다라고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보통 워딩들만 나오고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워딩을 토대로 해서 내년 양회에서 결정이 되고 집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좀 속 시원하게 좀 알려주면 좋을 텐데 저희가 이제 몇 번 워딩이 나오나 이런 것도 세세하게 따져야 네. 되는 게 좀 답답하긴 하지만 어쨌든 좀 세세하게 체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런데 또 정치적인 측면도 얘기를 안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네. 게 시진핑이 물러나나 뭐 네. 이런 얘기가 네. 사중전회가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다 그쵸. 보니까 다시 나오더라고요. 이 맞습니다.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사실 올해 네. 가장 들끓었던 중국의 이유 중에 하나가 시진핑 맞아요. 이제 조심스럽네요. 퇴진설, 네. 뭐 사퇴설, 뭐 이런 실각설 이런 이야기가 맞아요. 많았었는데요. 네. 이번 사중전회 때 그 해결점 등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시진핑이 이제 실각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당장에 물러날 것이다에 대해서 낮아졌어요? 그렇죠. 네. 아예 당장에 물러날 것이다에 대해서는 퍼센트가 낮아졌는데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석에 대해서 이런 권력을 좀 양도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가능성이 또 그렇군요. 높아진 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기 후계 구도로 봤을 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딩세샹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상무부 총리를 좀 담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시진핑에 있는 시저진과 좀 비슷한 경향의 결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번에 이후로 차기 후계 구도상에서 총서기로 임명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중국의 시진핑 자체가 총주석에서 물러나면서 딩세샹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도로 잡혀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반대편의 상에서는 이제 후추나라는 이야기가 언급되지 않습니까? 많이 예전에 언급된 이제 인물이죠. 그런 공화당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공천당 죄송합니다. 네. 공천당 관련돼 가지고 후추나라는 사람이 사실상 후계 구도상에서 이어진 사람인데요. 그런 부분상에서도 조금 더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지도부라든지 혹은 그 관련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봤었을 때 결국에는 시진핑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이런 우리들의 궁금증들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번 사중전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치적인 이벤트에서도 굉장히 영향이 좀 막강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불거진 게 또 미중 간의 갈등 재점화 문제잖아요. 네. 사중전회가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하고 사중전회 끝나고 또 만날지 안 만날지 그쵸. 확실히 모르겠지만 에이펙에서 어쨌든 만날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에이펙 이후에 미중 간의 관계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그리고 특히나 중국의 지금 현재 미국으로부터 받는 관세는요 40%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4월달 같은 경우에 중국에 대한 관세 자체가 140%, 뭐 240%까지 늘어나면서 실상 100%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교역이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이 사실상 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11월 12일 날, 그러니까 11월 달 이후로부터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거나 그 마찬가지로 미국도 중국에다가 100% 추가 관세를 그쵸. 부과한다라고 했었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4월 같은 시장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중전회 때 결국에는 정치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중국 내에서 이런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임명권 자체가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다시 다진 상태에서 에이펙을 좀 준비하게 될 텐데 에이펙 상황에서 시진핑이 나오냐 안 나오냐 사실 뭐 그건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계속적인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간 이제 4월 달과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당시 때 딥시크가 나오면서 딥시크에 대한 개발을 토대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시장 그 딥시크 자체가 빠른 속도로 워킹하지 않았고 그때는 엔비디아 GPU가 부족함에 따라서 계속적인 실패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의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2분기 원래는 4월 달, 5월 달에 딥시크가 나와야지만 미국, 중국 같은 경우 좀 더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당시 때는 조금 더 유예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8월 달 기준으로 딥시크 V3.1이 나오면서 실상 그 당시 때 지금과 다른 것은 AI에 대한 흐름들이 미국 따로, 중국 따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에서는 중국이 오히려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GPU 자체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 그렇겠네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자신감이 보니까 생겼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두적인 부분상에서도 조금 더 미국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고 히토르도 사실상 안 주는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네. 협상에 대한 레버리지를 좀 증가시킬 상에서는 미국이 조금 더 무언가에 대한 좀 선물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조금 더 시장에 대한 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미국과 중국의 갈등 자체를 좀 보게 된다라면은 이 갈등 자체가 더욱더 증가될 수 있느냐, 그것은 전 동의합니다.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아진 시장 속에서 레버리지 높거나 혹은 시장 자체가 되게 위험성 높은 주식으로 지금 현재 선호하는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쿨링하는 그런 시장으로 좀 우리가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인 긴 프레임상에서는 AI라든지 테크 관련해서는 동의합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4분기 혹은 내년 1분기까지 봤을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좀 쿨링하는 그런 수준을 좀 벌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사중전회 때도 지금 현재 보이시는 PPT와 같이 좀 작게 보이는데요. 오른쪽 사이드에서 유럽과 호주 이쪽 부분들이 조금 더 중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에 대한 공급망의 대처상에서는 유럽이라든지 수출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유럽이라든지 호주 관련해서 최근에서 국교라든지 유럽에다가는 전기차 관련돼서 좀 판매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좀 고려했었을 때 결국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을 완전하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에게 요구하는 방향은 너무나도 현재 지금 미국에게 일방적인 상황이 아니라 서로 간에 조금 더 뭔가 합의를 하자라고 하는데 실상 또 속내는 또 모를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참고했었을
봤었을 때 이번 4중전에 그리고 에이펙 11월 달 같은 10월 달, 11월 달 이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상 변동성이 많이 높아지는 시장이다라고 정도만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밝혀주신 것처럼 또 4중전회, 전인대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의까지 여러 이벤트들이 있는 만큼 4분기 시장은 좀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 만큼 꼼꼼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음 주로 다가온 중국의 4중전회 프리뷰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중국 시장 여전히 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홍콩은 다시 약보합으로 전환된 가운데 상해와 선전은 그래도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AI 테크주들이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내수 소비주, 음식료, 여행주, 보험, 은행단에서 상승세가 나오는 모습이고요. 우리 시장은 이런 가운데 3,700, 3,900, 3,720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주요 종목들 여전히 강한 상승세 뿜어내고 있는 모습이네요. 일본 시장도 계속해서 0.8%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ETF도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반도체 이외의 업종들이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수익률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품은 타이거의 차이나 바이오테크 솔 액티브 상품인데요. 현재 2%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같은 회사 상품인 타이거 차이나 클린 에너지 솔 액티브도 오늘 시장에서 2%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거 차이나 반도체 팩트 세트 상품이 1%대 상승률 보여주며 3위 자리에 이름을 올라 있고요. 그 밑으로는 합성형 상품이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타이거 차이나 바이오테크 솔 액티브부터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6%대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요. 1년 수익률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56%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구성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우시 바이오로직스와 우시 앱텍이 각각 9%대, 8%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비원 메디슨도 9%대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로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요. 올해 4월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10월 들어서 조정이 조금 크게 나온 모습입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힘을 내주면서 2%대 상승불 켜고 있다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중국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ETF 상품들 수익률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ETF 상품까지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차이나 마켓 나우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